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안 할 줄 아셨나요? 저는 1년 2개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하락장 때도 단 한 번도 방송을 쉰 적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았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폭락장 속에서 상승할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입니다. 현 시간 나스닥이 4.15%,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의 지수가 4.15% 하락 중입니다. 이거는 10년 만에 월봉으로서는 최대치 하락이에요. 일단 이번 달에 15%가 지수가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어저께까지 13%가 빠졌고요. 그래서 보통은 월에 20% 정도가 빠지게 되면 그거는 거의 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있는 달이라고 하는데, 이번 달이 그런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또 멘탈을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간은 새벽 3시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2.74%, 나스닥은 4.13%입니다. 제가 이 장표를 2주 전에 보여드렸었죠. 목요일날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하락 시에는 2760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는 그나마 종가가 깨지지 않고 버텨줬는데, 이날 금요일날 바로 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당연히 지금 나스닥이 4% 하락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최소한 마이너스 1% 이하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한 6천만 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도 6천에서 한 1억 정도는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당연히 손절하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그 장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소폭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단타 능력, 투자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 매수하기보단 장이 안 좋을 땐 당연히 신규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보유 종목을 줄여가면서 현재 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장표죠. 돌발 악재, 나스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러한 돌발 악재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지를 말던가 21선을 이탈하면은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투자 원칙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자기의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되는 종목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고점에서 사서 또 마이너스 10%, 20%, 30%를 그냥 손절하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들이 나에게 큰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었던 이러다가 이 4, 5일 빠지다가 상승하겠지라는 것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구축했을 때의 얘기고, 현재는 지수가 2800선, 우리도 1년 만에 지수가 2800선이 처음으로 깨진 거죠. 13개월 만에 하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바닥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1% 빠지게 되면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 3, 4%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한 5%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보유 종목들이 한 10% 이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픽 종목 결과 보면 어저께는 제가 특별하게 픽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고, 주식 스터디 3개에서는 심텍, LNF, 나인테크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4%대 상승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나인테크, LNF, 심텍은 장초에 다 매도를 해서 3, 4% 정도 수익을 내고서 어쨌든 단타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계좌는 전혀 종목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보유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내일 한 1억에서 5천 정도는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장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계좌는 아예 건들지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당연히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뭐 인버스로라도 종목을 교체하던가 해야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실적 주건 테마 주건 다 같이 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가는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간은 당연히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설이 지나고 그러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뭐 3월, 4월이 되면 어느 정도 FMC에 대한 그런 회의의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라지기 때문에 또 그쯤 되면 당연히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이런 것들 다 당연히 소강된 이후겠죠. 그러면 그때 천천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익절을 80%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어차피 며칠 지나면은 그게 30% 20%로 될 텐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를 모아가는 분들도 똑같죠. 뭐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고 하지만 현재 같은 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사는 게 낫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확진자 수는 7,630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8,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이번 주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된 주, 경구용치료제 관련된 주가 역시나 주도주 섹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관한 해외 기사들 여러 개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도 보면 이건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자가 검사 키트 상비약을 준비하세요라는 이런 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집으로 무료 진단 키트를 보내주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세종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올라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주의 매출은 뭐 당연하게 물 보듯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진단키트 주나 이제 뭐 경공치료제 관련된 주에 물린 분들은 이때가 마지막 정리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휴마시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 과거에 이제 매물대가 사실 좀 많은 종목들이죠. 시젠이나 이런 ST바이오센스라든지 이런 곳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수젠텍이나 뭐 이런 휴마시스 정도가 현재는 강해 보이고 내일은 지금 시외가로 보면은 엑세스바이오와 수젠텍이 좀 더 다른 종목들보단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장초에 전체 섹터의 흐름을 보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가 뭐 다소 이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버텼는데 왜냐면 미선물이 사실 그 코스피가 열릴 때는 미선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이 지금 끝날 때는 결국엔 소폭으로 약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되긴 했는데 유럽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까지 폭락을 함에 따라서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장이 갭하락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믿기지 않는 수치죠. 거의 마이너스 8%까지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72%.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얘기들은, 인버스 고퍼스에 대한 얘기는 4개월 전쯤에 조정장이 좀 왔었죠. 그때는 제가 하락장이라고도 잘 표현을 안 했고, 조정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지수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고퍼스를 살려면은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폴더를 여러 개로 지금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뭐 주식 Q&A도 있고 매수 매도 방법론도 있고 한데 여기에 검색으로 법학자 훈훈이 뭐 고퍼스라고 치면은 그 제가 그 당시에 인버스나 고퍼스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초에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퍼스를 사서 이제 매치 현재 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뭐 갭 상승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큰 수익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 손실을 줄여주는 해치 역할은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 상품을 한 4, 5일 전에 샀었다면은 지금 한 15% 정도는 수익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들, 환율이 오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 중에 하나죠. 거기다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또 공포지수까지도 굉장히 3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공포지수가 3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투매 구간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거대 기관들은 투매를 기다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은 잔고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도 반대 매매가 좀 일어났지만 조금 더 이렇게 큰 낙폭으로서 거대 매매를 좀 동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오늘 좀 소폭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흐름과 함께 이제 비트코인도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반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FMC도 물론 가장 큰 뉴스이긴 하지만,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런 대립 관계, 그 전쟁에 대한 좀 이슈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파병이 최대 5만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군들을 이렇게 철수를 해라,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라라는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의 문제가 가장 큰,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주식 공부방에다 공유를 했었던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효생 OMB라든지 이런 식량 관련된 주들, 왜냐면 원자재 수입 물가들이 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관련된 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일단은 오미크론이 가장 그 주도주 섹터에서는 강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뭐 팜스토리라든지 미래생명자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 또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이제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는데 현재 전망들은 사실 지난주와 많이 달라요. 지난주에는 혹시 따상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렇게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오늘 K옥션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갔지만, 오늘 이제 엔솔에 대한 기사들은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따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주들도, 제가 이제 어제 3기 강의 때도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시세를 줄 것이다, 월화쯤에 한번 시세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나인테크가 5%대 시세를 줬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3%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정리를 했고, 어쨌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죠. 당연히 뭐 목요일, 금요일, 또 금요일은 따상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좀 시세를 준다면, 반등, 소폭 반등이라도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심텍, 파트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나왔는데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사실 오늘과 같은 심텍 증설 이슈 같은 경우도 장만 횡보장만 최소한 됐었어도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였어요. 근데 뭐 어쨌든 장이 하락장이고 지금 지수가 약했기 때문에 그나마 PCB가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4%대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심택의 이런 증설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다면 좋을 만한 이슈였는데,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등주들 중에서는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한 30% 정도 더 상승한 DY,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고요. 현재 5일선, 21선을 이제 돌파한 상태인데, 아쉽게도 그 게임주 전체가 좀 하락세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은 꺾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다이노 칩이 애플카 관련된 주로는 제가 뭐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애플카가 아니라 소니카 관련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아직도 이렇게 잘 지지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락성 쪽에 이제 상승할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간단한 의견도 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폭락장에 대한 대응은, 이제 현재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폭락장 대응에 대한, 폭락장이 그때는 이제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폭락장이라고까지 표현을 쓰진 않았고, 현재 같은 지수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봐야
달에 한 6%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16%, 17%까지 하락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예를 들어서 뭐 3,300달러인 종목이 있으면 한 160선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수준이어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장이나 하락장과는 분명히 레벨은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 지지선이 깨진 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절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손절을 하는 종목들에 대한 그 피로감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손절을 할 거였으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뭐 60%, 70% 정도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참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대신에 단 뭐 매매, 신용 매매를 쓰고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신용 매매는 반대 매매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수가 한 2% 정도만 빠져도 내가 가진 종목은 7, 8%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방 그 잔고 현금 비중이 좀 높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단타란 표현을 많이 쓰죠. 기존에는 제가 그 정도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보통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정도로 썼었는데 지금은 스윙에 대해서 아예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져갈 종목들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주라고 해도 2, 3일 끌고 가다가는 내가 설사 뭐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시 이제 급락하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만약에 뭐 단타에 실패를 했다고 해도 바로 그날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날 반등을 생각하고 가져가다간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세 종목들을 단타 관점 또는 인버스를 단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하락 종목에서 하락장에서 좀 종목을 선택하는 제 기준들은 당연히 인버스 고퍼스 상품을 장초에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퍼스 상품,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고퍼스 상품을 매수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장초에는 보통 매수를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개별주보다는 이제 섹터 중심으로 좀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확진자 1만 명,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무료 그 배포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가 최소한 뭐 추석 전 설날 전에는 좀 급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심택을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리안 스케이트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하락 섹터에 비해서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혜가로 봐도 아비코전자도 상승세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심택을 좀 더 자신 있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마이너스 1%까지 갔었죠. 그때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어쨌든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증시는 13개월 최저치로,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거의 뭐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경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가상화폐 하락세, 이런 뭐 다양한 악재들도 함께 있고, 이거는 비단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서도 그대로 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재테크 강의 때 저는 이제 경매 강사도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는 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하락세가 하락에 관련된 기사들이 대장 아파트들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그로성 기사들도 일부 있지만 제가 그때도 이제 뭐 카카오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산 형성의 이제 90% 정도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동산의 폭락을 막을 뿐이지,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분명히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1위부터 30위까지는 빠르게 살펴보면은 K옥션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경매 관련된 주로 서울옥션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 그 대신에 내일은 좀 약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사료 관련된 주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일동제약, 뭐 경공치료제로도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팜스토리도 제가 그동안 간간히 남북경협주 사료 관련된 주로도 설명드렸던 끼가 있는 종목이었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파인디지털, 지난주에 애플카 관련된 이슈를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GH신소재, 음악병동 관련주,
그다음에 휴센텍, 2차전지, 수산화리튬, UNI도. 휴센텍과 UNI도 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크게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결국엔 가는 종목들이 역시나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영은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유일하게 있는 종목으로 한 8%대 상승을 했고, 아지넥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로봇 부품주들 중에서는 그 방산 관련된 주기도 하고 로봇 관련된 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매수를 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수젠텍, 그다음에 수젠텍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중에서는 좀 시세가 좀 나온 종목이고, 그다음에 농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식음료 관련된 주가 다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관련된 주들 흥국석유, 그다음에 일동홀딩스는 이제 일동제약 순환매 때문에 상승을 했고, K사인, CDBC 관련된 주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합으로 지수를 잘 버텨줬는데,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엔디비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많이 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한 2%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엔 이현상,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하락을 했고, 자동차 플랫폼 관련된 주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MTS로도 최근에는 이렇게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초에부터 인버스 상품을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제 인버스를 매수를 했고요. 말 그대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수가 하락할 것을 좀 더 베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저도 매수를 해서 현재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인버스 상품 교육 받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서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 안에서는 좀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월요일의 강세 섹터는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음식료주들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제가 주식토론방, 주식 스터디, 그다음 경제고품 습관 만들기 스터디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다 같이 힘든 장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번 1월 달에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 실현 안 한 종목들을 보면은 한 4, 5천 정도는 손해가 난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뭐 벌은 것들도 있고 해서 크게 뭐 어쨌든 1년, 2년을 본다면은 다시 뭐 만회할 거긴 하지만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물론 내가 대응할 만한 시드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관망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난다고 한들 뭐 우리가 갑자기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금 가상화폐도 다 폭락하는데 가상화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나마 제일 만만한 거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금 적금 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씩 수익을 얻어서 복리 효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젊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주식 투자 이외에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결국엔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뭐 이런 투자를 좀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 주도 같이 뭐 힘든 장이지만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